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생명을 잃어가던 3월의 어느 늦은 밤, 버스커들의 열정마저 잠든 홍대의 적막한 거리 위로 차가운 봄비가 신라처럼 흩뿌려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바로티 김호중은 꺼져가는 네온사인 사이를 무심히 걷다. 우연히 한 라이브 클럽의 낡은 벽을 뚫고 터져나오는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고음의 발길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낡고 피곤한 스피커가 감당하지 못해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면서도 수정처럼 투명하고 날카로운 그 소리는 마치 운명처럼 그의 귓가에, 아니 심장에 와서 박혔다. 그것은 단순한 음정이 아니었다. 천사처럼 맑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목소리. 하지만 그 속에는 20년 경력의 농익은 성악가조차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치밀한 완급 조절과 영혼을 파고드는 프레이징이 겹겹이 숨겨져 있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전율. 김호중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곁에 있던 매니저에게 거의 속삭이듯 절규했다. 당장 녹음 장비 가져와. 저 아이의 목소리를 6번 들으면 내 심장이 먼저 터져버릴 거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고작 12살. 이름은 비해서. 화려한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닌 낡은 다이내믹 마이크를 장난감처럼 손에 쥐고 동요 리믹스를 부르던 골목의 작은 버스커였다. 그러나 김호중은 보았다. 작은 체구 안에 잠자고 있는 거대한 괴물을 그는 다음 날 새벽 6시 강남의 최고급 녹음 스튜디오로 소녀를 초대했다. 김호중은 긴장한 소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녹음은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만, 딱 한 곡만 불러줄래? 소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12살의 발음으로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아리아를 완창하기 시작했다. 첫 소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호중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의 입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던 경외심 가득한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이건 신이 내린 성대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연예계와 클래식계를 동시에 강타하는 전대미문의 뉴스가 터져나왔다. 김호중이 12세 소녀 빈혜서에게 무려 2억 원 규모의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클래식, 케이팝, 트로트를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하이브리드 음대 예비과정에 입학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었다. 서울예고 거장 교수진의 1레슨, 베를린 국립음대 마스터 클래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의 체계적인 댄스, 브랜딩, 외국어 트레이닝까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음악교육의 모든 정수를 집약한 끝판왕 패키지였다. 한 명의 소녀를 위해 한 사람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명예와 자산을 모두 건 것이다. 세상은 경악과 환호로 갈라졌다. 12살 소녀에게 2억 원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금붕어가 될지 백조가 될지 모르는 모험에 너무 큰 돈을 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단 한 명의 천재가 장르의 국경을 무너뜨린 역사를 우리는 이미 봐왔다. 으며 김호중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모든 논란의 중심에서 김호중은 기자들에게 단호하게 답했다. 하나가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이 갈 곳으로 정확히 떨어질 때 사람은 숨을 참고 듣게 됩니다. 그 능력을 12살이 가졌다면 그건 재능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재능이 태어난 순간 금방 식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거친 불속이 아닌 정교한 온실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선언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서울요지에 35평짜리 대형 연습실을 계약했다. 이 방은 비해서의 성대에 맞는 최적의 체온을 유지할 겁니다. 천장에는 초저소음 가습기가, 벽에는 습도 50%, 온도 21도를 유지하는 세밀한 센서가 24시간 숨쉬고 있었다. 2억 원이라는 돈은 단순한 교육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천재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철옹성이었다. 김호중의 조건은 단 하나였다. 아이가 정규 교육을 놓치지 않는 것. 그는 나이가 공감 없이 스포트라이트만 배우면 노래는 영혼 없는 포장지로 전락해버립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 철학에 YG 엔터테인먼트마저 감탄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비해서의 하루는 어른들의 시간으로 촘촘히 더해졌다. 월수금 오전에는 일반 학교에서 국영수를, 오후에는 클래식 발성과 피아노를 배웠다.
화목토에는 YG 연습실에서 리듬 트레이닝과 안무를 익혔다. 일요일은 완전한 휴식. 습관과 틀을 같이 길러야 목소리가 평생 간다는 김호중의 신념이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했다. 교육 시작 석 달 후 관계자들만 모인 소규모 비공개 쇼케이스가 열렸다. 청록빛 한복 드레스에 운동화를 신은 비혜서가 무대에 섰다. 쇼팽의 기별의 곡으로 시작된 무대는 국악 장단을 녹인 트로트 진달래꽃 핀다를 크로스오버 버전으로 편곡한 곡으로 이어졌다. 객석의 전문가들은 숨을 죽였다. 클래식의 깊이와 트로트의 한, K-팝의 리듬감이 12살 소녀의 목소리 안에서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마지막 곡은 비혜서가 직접 작사, 작곡한 12살의 파도였다. 12살의 파도가 밀려와 목소리의 끝을 적신다 모래 알갱이마다 별을 숨겨 우주가 내 귀에 속삭인다. 김호중은 객석에서 눈을 감은 채 곡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옆자리에 앉은 YG 임원은 음원 투자 시드머니는 이미 회수됐습니다 라고 속삭였고 한 클래식 평론가는 이 아이는 조기 교육이 아니라 조기 각성 단계라며 넋을 잃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전 세계 한류 팬들은 번역기까지 돌려가며 샵사인 김호중즈 프라더즈 해시태그를 퍼뜨렸고 프랑스 파리의 트로트 동호회에서는 루브르 박물관 대신 샹젤리제 거리에서 버스킹을 해달라는 초청장을 보내왔다. 데뷔도 공식 음원도 없지만 그녀는 이미 비혜서 스타였다. 한 기자가 김호중에게 물었다. 만약 비혜서가 세계 무대에서 실패한다면 2억 원이라는 거액이 허공에 날아가는 셈 아닌가요? 김호중은 차창 너머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그 어떤 대답보다 단단하게 말했다. 재능이 실패라면 음악도 실패고 예술도 실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악을 서류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듣는 순간 심장이 반응하면 이미 투자는 성공입니다. 그날 밤, 빈에서는 자신의 일기장에 짧은 글을 남겼다. 어른들은 왜 제 노래를 들으면 울까요? 아직 잘은 모르지만 언젠가 그 눈물을 빛으로 바꾸고 싶어요. 아직 켜지지 않은 무대, 아직 울리지 않은 멜로디. 그러나 대한민국 음악계는 이미 알고 있다. 트로트와 클래식, K-팝의 경계를 허물 작은 별 하나가 가장 찬란한 빛을 내기 위해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재능은 소모품이 아닌 성장 자본이며 심장을 울리는 순간 투자는 성공이라는 김호중의 믿음 아래 전설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세상은 12세 소녀의 목소리가 온 우주를 향해 울려 퍼질 그날을 숨죽여 기다릴 뿐이다.